오늘 이야기는 함부로 멋있다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부대입니다. 이름은 짧습니다. 684 부대. 누군가는 영화 실미도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북파공작부대라는 말로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이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이 부대는 단순한 특수부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일성의 목을 따러 간다. 그 한마디 아래 모인 젊은 청년들. 그러나 끝내 북으로 가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실미도라는 작은 섬에 갇혀버린 사람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부대, 684 부대 이야기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까지 침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1.2.1 사태입니다. 그때 생포된 김신조가 남긴 말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박정희 목 따러 왔다. 이 말 한마디는 대한민국 군과 정보기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북한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684 부대였습니다. 1968년 4월, 비밀리에 선발된 청년들이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실미도로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 기록에도 남기기 어려운 부대.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북으로 침투해 김일성을 제거하는 것. 말 그대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화에서처럼 전부 흉악범이나 사형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증언과 기록들이 많습니다. 높은 보수, 좋은 대우, 국가를 위한 임무, 이런 말에 이끌려 들어온 평범한 청년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22살에서 35살 사이, 한창 살아갈 날이 많았던 젊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지, 무슨 임무를 맡게 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실미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것은 훈련이라기보다 생존이었습니다. 새벽 기상, 산악구보, 사격, 침투, 습격, 매복, 폭파, 수영, 호신술, 총검술. 하루 종일 섬 안에는 총성, 고함, 매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배님들 중에도 유격훈련, 혹한기, 진지공사, 행군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684 부대의 훈련은 그런 일반적인 군 생활과도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규군인이면서도 정규군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지만 존재는 숨겨져야 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기다렸지만 국가는 그들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개월만 참으면 된다. 임무를 완수하면 보상이 있다. 국가가 책임진다. 하지만 6개월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세는 바뀌었습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가 생기고 북파 임무는 점점 현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무가 사라졌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섬에 가둬둘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84 부대는 임무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진 채 실미도에 방치됩니다. 선배님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기다려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생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임무. 684 부대원들에게 실미도는 훈련장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23일, 결국 일이 터집니다. 남아있던 684 부대원들은 기관병들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였을까요? 단순히 난동을 부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 기록과 증언을 보면 그들은 청와대로 가서 자신들을 만든 사람들에게 직접 따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렸나? 우리는 대체 누구였나? 인천에 상륙한 이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이 그들을 막아섰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상황은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리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4명. 하지만 그 4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훈련받았고 국가를 위해 죽을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684 부대 이야기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을까요? 반란군이었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관병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들 역시 명령 아래 움직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비밀부대, 정세가 바뀌자 버려진 임무, 끝내 책임지지 않은 약속, 그 모든 것이 쌓여 폭발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선배님들, 군대라는 곳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사라지고 명령을 따른 사람만 죄인이 된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684 부대, 그 이름은 단순한 부대명이 아닙니다. 북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끝내 북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국가를 위해 훈련받았지만 국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칠미도의 비극입니다. 선배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은 684 부대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영화 속 이야기로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가 만든 또 하나의 희생으로 보십니까? 댓글로 선배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의 일지였습니다.